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베를로그 HDL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고 실습해보는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의 파트 2인 베를로그 HDL로 설계하기에서 제3과를 학습하겠습니다.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을 활용하는 조합 회로들을 베를로그 HDL로 설계해 볼 것이고요. 비바도 2를 활용하여 이 조합 회로들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강의에서 자일링스사의 비바도 2를 사용하여 설계도 하고 검증도 하게 될 것이므로 강의를 계속 수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일링스사의 비바도 2 2016.4 버전을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오늘은 간략하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에서 1번에 보시는 것처럼 not 펑션을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는 물결표로 사용하게 되고요. 전달 형식은 y equal 물결표 a 세미콜론입니다. 2번에 표시한 것과 같이 AND 펑션에 대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는 &이고요. 전달 형식은 y는 a %b 세미콜론입니다. 3번에 보시는 것과 같이 OR 펑션에 대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는 세로 막대이고요. 전달 형식은 y equal a 세로 막대 b 세미콜론입니다. 4번에 표시한 것처럼 XOR exclusive OR 펑션에 대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는 윗꺽쇠요. Shift하고 6번 번호키를 누르면 되죠. 그리고 전달 형식은 y는 a 윗꺽쇠 b 세미콜론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입력 a와 b의 값이 0도 아니고 1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일 때에는 출력 y의 값도 불안정한 값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이들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을 동시에 사용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1번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AND 오퍼레이터와 OR 오퍼레이터가 동시에 사용되었을 경우 AND가 먼저 처리되느냐 아니면 OR가 먼저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회로의 결과는 서로 다른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베를로그 HDL에서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 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암기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잠깐이라도 혼동하게 된다면 원하지 않는 회로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2번 문장과 같이 괄호를 사용하시면 괄호 속의 내용이 먼저 실행됩니다. 이번의 경우 A와 B를 AND 그리고 C와 D를 AND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OR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번의 경우도 괄호 속에 있는 B와 C를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와 A 그리고 D를 AND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으로는 괄호를 사용하여 먼저 처리할 펑션들을 괄호 속에 묶어주시는 것이 혼란을 피하고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괄호는 괄호를 열고 닫는 짝만 페어만 맞춰주면 사용하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겠습니다. 이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을 적용한 조합 회로를 위한 베를로그 HDL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end2.v라는 베를로그 HDL 코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모듈 이름을 파일 이름과 같은 gate2라고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입력은 A, B 두 개의 신호를 사용했는데요. A와 B가 둘 다 1비트 입력이라는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한 번의 인풋 선언으로 두 신호를 한 줄에 같이 선언했습니다. 신호 간의 구분은 컴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회로의 출력은 not, and, or, exclusive or, NAND, NOR 이런 결과를 출력하도록 총 6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출력들도 모두 다같이 1비트 아웃풋이기 때문에 같은 타입이어서 한 번의 아웃풋 선언으로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신호들 간의 구분은 마찬가지로 컴마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y 언더바 노아 다음에는 이게 이제 입출력 선언이 끝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컴마가 생략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출력 신호들의 값을 할당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회로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구문인 assign 문이 모든 신호 전달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7번에는 인버터에 대해서 물결 오퍼레이터가 사용됐고 각 라인마다 해당되어지는 오퍼레이터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번에 보면 낸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괄호 속에 AND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12번 라인에서는 노아가 적용되었는데 괄호 안에서 OR을 먼저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서가 좀 화살표 순서랑 제가 프레젠테이션한 타이밍이 좀 안 맞는데 그래서 OR을 먼저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인버터를 적용해서 노아를 12번 라인에 구현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14번 라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듈 종료 선언인 AND 모듈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을 적용한 게이트 2 회로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신호 A와 B에 대한 설정은 화면의 파형에서 보는 것처럼 00, 01, 10, 11의 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설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됩니다. Y 언더바 not 신호는 A 신호를 인버팅한 결과가 출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Y 언더바 AND는 A와 B가 모두 1일 때에만 1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Y OR는 A와 B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되었을 때 1을 표시하면 되겠죠. Y 언더바 XOR, 즉 exclusive OR는 A와 B 둘 중에 하나만 1이 되었을 때, 즉 두 값이 서로 다를 때 1을 표시하면 됩니다. Y NAND 신호는 A와 B 두 신호가 모두 1이 되었을 때 0을 표시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1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 NOR 신호는 A와 B 모두 0일 때 1을 표시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상의 시뮬레이션 예상 파형대로 결과가 나타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게이트 2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슬라이드의 설명을 다 보신 후에 스스로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교재의 3.2.1.1 단원의 실습 가이드를 보면서 스스로 도전해 보셔도 좋고요. 이 강의에 이어서 올리게 될 6강 실습 동영상을 보신 후에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선택하시든지 교재나 동영상을 보지 않고도 스스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비바도2를 사용하셔서 실습을 진행하실 때 프로젝트는 지난번 엔드2 회로에서 생성했었던 conv 언더바 lab 프로젝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gate2.v 파일을 생성하셔야 하는데요. 앞선 강의에서 생성하셨던 end2.v 파일을 오픈하시고 gate2.v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gate2.v를 디자인 소스와 시뮬레이션 소스 양쪽에서 gate2.v를 탑 파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나 synthesis를 진행할 때 비바도 툴은 탑 디자인 파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파일을 시뮬레이션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파일을 synthesis, 즉
회로 합성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탑 디자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신세시스를 위한 탑 디자인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탑 디자인 설정을 각각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ate2.v를 탑 파일로 설정하는 방법은 교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또 실습 동영상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gate2.v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입력인 스티뮬러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실행했던 것과 같이 클락 형태의 반복 신호로 설정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겠고요. 이어서 스티뮬러스를 파일 형태로 작성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레버레이션과 신세시스를 실행시킨 후에 gate2.v에 대한 회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3.2.1.1 단원 gate2.v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2016.4 비바도 툴을 클릭을 하시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툴이 시작이 되죠.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지난번하고 약간 다르게 화면 오른쪽에 리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최근에 사용했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 부분이 좀 달라졌죠. 이번 실습에서는 컴블랩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엔드2를 실험했었던 컴블랩 이 리센트 프로젝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업했었던 그 엔드2 파일이 화면에 보이시죠? 좀 확장을 하고요. gate2.v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end2.v를 오픈을 해서 gate2.v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매니저 오른쪽에 이 파일 리스트에서 end2.v 여기다 커서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Save File As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end2가 있는 디렉토리 위치가 지난번에 툴이 생성을 해줬는데 우리가 컴블랩까지만 디렉토리 위치를 지정을 해줬었죠. 그 밑에 툴이 알아서 컴블랩.srcs 소스 저장하는 디렉토리 밑에 sources _1 밑에 new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밑에 저장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gate2.v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런데 gate2.v로 파일 이름은 바뀌었는데 모듈 이름은 아직 안 바뀌었죠. 파일 내용도 아직 안 바뀌었고요. gate2로 모듈을 이름을 바꾸고 저장을 한 다음에 지금 근데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상에는 우리가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뒀는데 이 위에다가 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소시스 여기다가 gate2.v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소시스 창에다가 커서를 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맨 밑에 add sources를 선택해요. 그러면 add or create design sources 이거 선택된 걸 확인하고 밑에 next 그리고 지난번에는 create 파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있는 파일을 add 할 거기 때문에 add files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gate2를 선택을 해요. 선택된 걸 확인하고 밑에 finish 그러면 여기 gate2도 올라왔고 end2도 올라왔는데 end2가 선택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탑 파일로 탑 디자인으로 end2가 선택됐다라는 뜻인데 탑 디자인은 무슨 뜻이냐면 신세시스를 하거나 이 작업을 진행을 할 때 탑으로 지정된 이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저희가 gate2.v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gate2.v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중간에 보면 set as tab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을 하면
예, 게이트 2가 탑으로 선택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 소시스에서는 회로 합성과 관련된, 회로 합성과 임플리멘테이션 관련된 쪽을 디자인 소시스에서 탑으로 지정된 거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는 밑에 시뮬레이션 소시스 밑에 별도로 탑 디자인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세시스 할 회로 합성을 해서 구현을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내용과 현재 시뮬레이션을 할 탑 디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서브 디자인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때 회로 전체의 탑이 아닌 내가 시뮬레이션 할 대상을 시뮬레이션의 탑 디자인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게이트 2.v를 시뮬레이션의 탑 디자인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게이트 2 파일의 내용을 실제 게이트 2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재에 나온 것처럼 수정을 할 거예요. 게이트 입력은 A, B 두 개가 있고요. 출력은 y not, y and, 또 y or와 y exclusive or와 y and, y nor 이렇게 있어요. 맨 끝에 입출력의 가로 닫기 전 마지막에는 컴마가 없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자, 이제 이 y 현재 이 설정되어 있는 이것은 and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얘를 and에 대한 거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여섯 개를 복사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맨 위에 거를 not으로 바꾸고, 이름 먼저 바꾸겠습니다. and 출력의 이름을 뭐와 exclusive와 and 그다음에 no. 자, y not은 a를 인버팅해서 내보낸 거죠. 그래서 a 앞에다가 인버팅의 물결 표시를 하고, 한 칸은 벌려도 좋고 여기 안 벌려도 돼요. 근데 저는 붙이면 답답해 보여서 떨어뜨려 놨고요. end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or는 막대, exclusive or는 위쪽 꺽쇠, shift하고 6번 키죠. 그 다음에 and는 어떻게 할까요? and 한 것에 and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다가 인버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괄호 앞에다가 인버팅을 하면 and를 먼저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버팅 물결표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or도 그러면 먼저 noa 먼저 괄호 속에 or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밖에다가 인버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류 표시가 없죠. 자, 이제 저장을 하고, 예, 그러면 게이트 2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측에 프로젝트 매니저, 플로우 내비게이터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다음에 IP 제너레이터 시뮬레이션 있죠. 그래서 런 시뮬레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보면 포스트 신세시스 펑션 시뮬레이션, 포스트 신세시스 타이밍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신세시스, 현재 게이트 2는 아직 신세시스를 안 했는데 end 2에 대한 건 신세시스를 했기 때문에 신세시스 결과로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게이트 2에 대해서는 비헤이비어럴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서 얘가 이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자료들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다시 타이밍 차트에서 보시면
자, 1 마이크로세컨드, 100만 피코세컨드가 진행이 됐죠. 먼저 할게 타이밍을 0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B에 대해서 반복적인 클락 신호로서 설정을 할 거예요. 처음 시작은 0, 그 다음은 1로 이어지고요. 듀티의 50%에다가 1000나노세컨드, 1마이크로세컨드 주기. 그러니까 앞에 500나노세컨드는 로우, 뒤에 500나노세컨드는 하이. 그래서 이게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되는 신호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 눈여겨보실 거는 이 아래 TCL 콘솔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파란색으로 방금 add force, 그 다음에 게이트 2 밑에 있는 B라는 신호에다가 마이너스 라디क्스 헥사 0이라는 값을 0나노세컨드에서 준다. 그리고 이를 이게 50만 피코세컨드, 즉 500나노세컨드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마이너스 리피트 에브리, 매 100만 피코세컨드마다, 즉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이걸 반복한다. 반복 신호에 대한 거를 선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에 대한 거를 직접 위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밑에 보면 type a TCL command라고 here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화살표, 키보드 상에서 좌우 상하 화살표가 있죠. 그 중에 위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시면 방금 전에 실행했었던 커맨드가 나타나요. 이게 텍스트 커맨드를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는 여기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주기를 2배로 줄 거예요. 그리고 신호 이름을 A라고 줄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신호가 주기 2마이크로세컨드로 해서 값이 잡힌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위에 런을 한번 1마이크로세컨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2마이크로세컨드까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를 한번 줌 피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P에서 B가 1마이크로세컨드 주기마다 로우 하이, 로우 하이. A는 2마이크로세컨드 주기로 로우 하이. 이렇게 진행되면 알 수가 있죠. 뭐 더 반복을 해보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4마이크로세컨드를 했으니까 A가 2주기 실행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이 밑에 TCL 콘솔의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할 게 뭐냐면, 이 TCL 콘솔에 좀 위로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갔군요. 요 그 add force 했었던 요 두 칸을 한번 저 1마이크로세컨드 이거 하는 것까지 카피를 한 다음에 얘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을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플로우 내비게이터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택을 하면 지금 이쪽의 창이 플로우 내비게이터의 오른쪽의 창이 현재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비헤이비어럴 시뮬레이션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일이라든가 소스를 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플로우 내비게이터에서 선택을 하면 게이트 2 파일이 보이죠. 그래서 파일과 소스 이런 걸 보려면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보시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보시려면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아까 그 창이 보일 겁니다. 자, 지금은 요 gate2.v를 시뮬레이션 파일을 스티뮬러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수정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면 my gate2.tcl 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밑에 그 지명된 파일 타입이 보면 베를로그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저장해버리면 얘도 베를로그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고 툴이 저장할 거기 때문에 all files라고 선택을 해요. 그러면 확장자가 TCL인 이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save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게 이제 베를로그 파일이 아니니까 베를로그에서 문법 체크됐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까 카피했던 거 컨트롤 V 할 거예요. 근데 이제 first2라고 하는 거는 TCL 파일의 내용이 아니니까 없애고 맨 앞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restart라고 넣을 거예요. restart는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 타임을 제로로 돌려서 0 나노세컨드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게이트2라는 모듈 밑에 있는 B 신호에 대해서 신호를 할당한다 라고 3번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게이트2가 아닌 다른 모듈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B라는 신호를 설정을 하겠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A라는 신호를 설정을 하겠다 라고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50만 피코세컨드인데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500 나노세컨드로 바꿀 거고 여기는 1000 나노세컨드로 바꿀 거예요. 물론 뭐 0.5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밑에는 그럼 1 마이크로세컨드로 해볼까요? 1 마이크로세컨드 뒤에는 또 2 마이크로세컨드 그리고 런을 1 마이크로세컨드 4번 실행을 했는데 이걸 그냥 4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4 마이크로세컨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시뮬레이션 가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 현재 mygate2.tcl이 있는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 C에서 이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창을 열고 밑에 TCL 콘솔에서 커맨드가 뭐냐면 텍스트 파일을 불러다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TCL 파일을 불러다 돌리는 커맨드가 source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한 칸 띄고 방금 전에 그 디렉토리 위치랑 파일 이름 게이트2 이름 했던 거를 엔터를 쳐요. 그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소스에서 그 TCL 파일을 엔터를 치면 자 똑같이 실행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ot은 A 반전한 거고 and는 A와 B AND 한 거고 OR는 A와 B OR X과 OR도 동작 Y AND는 AND의 반대니까 A, B가 1일 때만 로우고 나머지는 하이죠. 노아는 또 OR의 반대니까 둘 다 로우일 때만 하이고 나머지는 로우죠.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도 다시 반복이 되겠죠. 굳이 그거는 위쪽 화살표에서 방금 전 실행했던 거 엔터 치면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회로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러브레이션에서 RTL 회로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랜드와 엔드는 랜드한 거에서 뽑아서 엔드, 그 다음에 인버팅해서 랜드. 오아와 노아도 마찬가지로 했고, not은 A를 not 했고, exclusive OR는 A와 B에 대한 exclusive OR 회로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신세시스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신세시스 회로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세시스가 여기서 이제 동작이 된 걸 보였고, 오픈 신세시사이즈드 디자인 오케이를 누르시면 elaborate 스키매틱을 닫을 거냐? 뭐 닫아라 하죠. 자 보시면
y not은 LUT1, 나머지는 다 LUT2가 됐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인풋에 대해서는 LUT2로 이 내용에 따라서 AND 펑션 또는 NAND 펑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상 게이트 2에 대한 회로도 확인까지 해서 게이트 2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 보시고 또는 교재를 보시고 직접 또 실습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개의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조합 회로를 설계하면서 베를로그 HDL 문법을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회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회로인데요. 이 회로를 베를로그 HDL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로 이름은 gate4로 지정하겠습니다. 입력은 ABCD 이렇게 4개의 입력을 설정하였고요. 출력은 y_a, y_b 두 개의 출력을 설정하였습니다. y_a는 먼저 a와 b를 AND 시키고 c와 d를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AND 시키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AND 결과를 우화시킨 회로고요. y_b는 먼저 c와 d를 b와 c를 우화시키고 그 결과와 a와 d를 AND 시키는 회로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여러분이 배우신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구현해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제 베를로그 HDL을 살펴보겠는데요. 모듈 이름은 gate4로 지정합니다. 입력 선언에서는 모두 1비트 입력으로 같은 타입이므로 4개의 신호 ABCD를 묶어서 한 줄에 선언했습니다. 출력 선언은 y_a, y_b를 묶어서 선언합니다. y_a에 대한 연산은 AND, O와 우선순위를 괄호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먼저 a와 b 그리고 c와 d를 AND 시키고 그 후에 두 AND 처리 결과를 우화 처리합니다. 출력 y_b에 대한 선언도 연산도 AND와 O와에 대한 우선순위를 괄호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먼저 B와 C를 AND 시키고 그 후에 AND 처리 결과를 우화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AND 모듈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게이트4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고 직접 3.2.1.2 단원을 보시면서 도전하셔도 좋겠고요. 또 6강 실습 동영상을 보시고 그 후에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비바도 툴을 사용해서 이제 실습하실 때 프로젝트는 앞선 실습에서 사용했었던 conv_lab 프로젝트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gate2.v 파일을 gate4.v로 카피한 후에 내용을 수정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gate4.v 파일을 탑 디자인으로 지정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TCL 파일을 작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CL 파일을 작성해서 스티뮬러스를 설정하시는 방법이 익숙해지기만 하시면 GUI를 활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일레버레이션과 synthesis를 통해서 gate4에 대한 회로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2.1.2 gate4.v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보셨던 실습의 장면이 있죠. gate2에 대한 회로도, gate2.v에 대한 회로도였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gate2.v를 오픈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gate4.v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 save file as. 그래서 gate4.v. 모듈 이름도 gate4.v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gate4.v를 여기 리스트에 올려야 되겠죠. add sources. next, add files. gate4.v. 확인하시고 finish.
자, 게이트 for.v를 다시 탑 디자인으로 수정을 하셔야죠. set as top. 밑에 시뮬레이션도 set as top. 그리고 이제 게이트 for.v의 내용을 교재에대로 for input으로 A, B, C, D를 인풋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는 y 언더바 A 하고 y 언더바 B 두 가지를 둡니다. 그 다음에 assign y 언더바 A는 뭐였죠? 기억나세요? A와 B를 먼저 AND 하고, 그 다음에 OR을 할 건데, 뭐랑 OR을 하냐면 C and D 하고 OR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Y 언더바 B는 A와 B와 C를 먼저 OR하고 그 결과를 A, D랑 AND를 하는 펑션이 되겠죠. 예,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 and B를 먼저 하고 C and D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AND 결과를 OR하는 게 YA이고, YB는 B와 C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A 그리고 D와 AND를 하는 거죠. OR을 먼저 하고 AND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run simulation, flow navigator 밑에서 run simulation을 이걸 할 거예요. 그럼 behavioral simulation을 다시 실행을 하면 얘가 이제 게이트 4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파일들을 참고 자료들을 얘가 이제 만들어서 게이트 4.v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창이 이렇게 열렸어요. 자,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 시뮬레이션은 TCL 파일을 가지고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트 my underbar gate 2.tcl을 다시 save as 해가지고 파일 save as 해서 my gate 4.tcl을 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지금 A, B, C, D 4개를 할 건데 D를 가장 주기가 짧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B, D, C, C, B, A 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네. 자, 2마이크로, 얘는 4마이크로 주기. 4마이크로, 8마이크로, 8마이크로. 그래서 2배, D는 1마이크로 세컨드 주기, 그 다음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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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얘를 아직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차트를 볼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소스하고 쳐도 되지만 방금 전에 실행했었던 이전 커맨드들을 한번 보고요. 너무 멀리 갔나?
있군요. 같은 디렉토리 밑에 mygate4.tcl 로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 한번 전체 해볼까요? 좀 fit 하면 이게 뭐가 어디가 좀 잘못됐네요. DCB는 되는데 A까지가 런을 4마이크로만 했죠. 8마이크로가 제일 긴 줄인데 런을 8마이크로세컨드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실행은 됐어요. 근데 Y not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은 것 같네요.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러면은 A는 A and B와 그 다음에 C and D인데 C and D, 요 밑에 거부터 보면 얘는 C and D 한 결과죠. 얘도 C and D 한 결과. A and D는 여기까지는 계속 오죠. 그럼 A and D는 언제 하이냐? 얘네가 둘 다 하이일 때. 즉, 요만큼이 A and B죠. 그리고 여기는 C and D죠. 그래서 YA가 정상 동작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 언더바 B는 A와 BO와 C, A and BO와 C, BO와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건데, 그러나 A와 AND를 해보면 이거는 다 없죠. 그리고 A와 AND를 해야 되는데 BO와 C는 여기지만 또 거기다가 D를 AND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중에 D가 하이, 얘 3개, 하나, 둘, 3개가 살아있죠. 그래서 Y 언더바 B도 정상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이트 4.v에서 Y 언더바 not이 어디 살아있는지 한번 아웃풋에다가 제가 Y 언더바 not 이거를 없애지 않았군요. 출력은 정의가 됐는데 출력에 아무런 값이 할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 차트에서 unknown으로 이렇게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도 하나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수정을 했어요. Y not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면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gate4.tcl도 아까 4마이크로세컨드였는데 한 주기를 하려면 8마이크로세컨드가 최소 돼야 되겠죠. 저장을 하고 이제 gate4.tcl을 실행을 해봅니다. 좀 fit하고 8마이크로세컨드 실행이 됐고 Y 언더바 A, Y 언더바 B는 정상 동작하는데 Y not이 아직 삭제가 안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TCL 파일에서 리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뮬레이션 조건은 이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의 그 물고 들어왔던 생성했었던 게이트 4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의 게이트 4.v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단지 리스타트는 타임 제로서부터 다시 같은 내용을 다시 실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이트 4가 이미 시뮬레이션이 실행이 된 다음에 우리가 Y 언더바 not을 삭제하는 수정을 가했는데, 수정된 내용은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 한 번만 만들어진 파일, 그것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고쳐진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리스타트 가지고는 코드가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리스타트는 왜 쓰느냐? 혹시 시뮬레이션 조건을 바꾸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gate 4 my underbar gate 4.tcl을 얘를 16 마이크로세컨드 주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조건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돌려봐요.
fit 하면, 이것도 8 마이크로세컨드밖에 런을 안 했죠. 런 8 마이크로세컨드 그러면 좀 fit 해보면, A의 주기가 B의 주기의 2배가 아니라 4배로 TCL 파일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만 바꿔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볼 때, 그때 이제 리스타트는 처음부터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 코드가 수정됐을 때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처럼 코드가 수정이 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수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위에 보시면 리런치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소스 코드로부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일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CL 파일 수정했던 거를 다시 얘를 16 마이크로세컨드로 바꿔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TCL 콘솔에서 이전에 실행했었던 소스 my underbar gate for TCL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y underbar not이 없어졌죠. 그래서 소스 코드가 수정이 됐을 때는 리런치, 그리고 소스 코드가 수정은 안 됐는데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을 바꿔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볼 때는, 그때는 TCL 파일에다가 리스타트 또는 여기서 이제 그 타이밍,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타트죠. GUI 상에서도 리스타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키매틱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RTL 스키매틱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Y 언더바 A가 AP 엔드, 그 다음에 CD 엔드 한 것을 보아해서 Y 언더바 A가 나가고, A와 B, O와 C 한 것을 엔드하고, 그 결과를 다시 D랑 엔드 했어요. 결과적으로 A와 D가 B, O와 C 한 거랑 엔드 된 것. 동작, 로지컬하게는 맞는 동작이죠. 이번에는 신세시스를 돌려보고 그 회로도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그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하는 거랑 TCL 파일을 활용해서 리스타트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해보는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이제 신세시스 회로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Y 언더바 A도 LUT4에 출력 버퍼가 붙었어요. Y 언더바 A도 AB가 둘 다 똑같이 ABCD가 인풋 버퍼를 거치고 난 ABCD가 이렇게 이제 그 LUT4로 들어가서 나왔죠. LUT4는 FPGA, 자일링스 FPGA 내부에 있는 하나의 메모리인데, 얘의 동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또는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풋 아웃풋 버퍼가 4개가 사용이 됐고, LUT4가 2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세시스 결과로부터 FPGA의 자원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신세시스 결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gate4.v에 대한 실습 마치겠는데요. 시뮬레이션에서 코드가 수정됐을 때는 relaunch 시뮬레이션이다. 그리고 입력 조건을 바꿔서 같은 코드 수정 없는 상태에서라도 시뮬레이션을
입력 조건을 바꿔서 다시 실행해 볼 때는 리스타트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gate4.v에 대한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에는 4개의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조합 회로를 설계하면서 입출력이 아닌 내부에서 활용되는 신호를 생성할 때 베를로그 HDL 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교재 3.1.1.3 단원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회로는 앞에서 다루었던 gate4.v와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회로입니다. 그런데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의 결과에 신호에 대해서 이름을 설정한 형태로 회로를 조금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 회로를 살펴보는 목적은 입력도 아니고 출력도 아닌 모듈 내부에서 생성되는 신호에 대하여 베를로그 HDL에서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gate4a.v 입력과 출력은 gate4.v와 동일합니다. 입력 선언 다음에 와이어라고 선언된 신호들이 있습니다. 모듈 내부에서 활용되는 신호 타입 중에서 조합 회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신호의 타입을 와이어라고 합니다. 선언하는 형식은 입력이나 출력을 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와이어라고 적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와이어로 선언할 신호의 이름을 적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와이어로 활용되는 신호의 이름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신호가 어떤 처리 결과를 받아들이는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해주면 좋겠죠. 여기서는 AND_AB, AND_CD, OR_BC와 같이 신호의 기능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디플립플롭이나 카운터 같은 순차 회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신호의 타입은 레지스터 타입이라고 따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순차 회로에 대한 베를로그 HDL 학습을 문법을 학습하는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어 타입은 조합 회로에서 연산 결과를 전달하는 신호 중에서 내부에서 활용되는 신호에 대하여 와이어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출력 신호에 대해서는 와이어 타입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신호들에 대한 연산 결과를 전달하는 형식은 조합 회로의 출력 신호의 값을 전달하는 형식과 동일합니다. 어사인으로 시작해서 전달받을 신호를 적고 이퀄을 붙여주고 연산식을 적은 후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신호가 할당된 와이어 신호들은 다른 신호를 생성하는 입력 형태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14번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AND_AB 신호와 AND_CD를 오화 처리하여 Y_A 출력으로 전달했습니다. 15번 라인에 Y_B 신호를 생성하는 연산식에서는 A와 B를 먼저 AND 처리하도록 괄호를 사용하였습니다. AND 모듈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gate4a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이 슬라이드의 설명을 보시고 3.2.1.3 단원을 도전해 보시거나 아니면 6강 실습 동영상을 보신 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버도 툴에 사용할 프로젝트는 계속 conv_lab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gate4.v 파일을 gate4a.v로 카피한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ate4a.v 파일을 탑 디자인으로 지정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TCL 파일을 사용할 텐데 gate4.v에 적용했었던 파일을 입력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일러버레이션과 신세시스를 통해서 gate4a에 대한 회로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ate4.v와 gate4a.v에 대한 신세시스 결과 회로는 어떻게 다른지 실습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단원 3.2.1.3 gate4a.v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마지막 화면은
게이트 4.v에 대한 실습 화면 마지막 그 회로도 확인, CSS 결과 회로도 확인 장면이었죠. 자, 이제 다시 프로젝트 매니저를 열어서 게이트 4.v인데 얘를 게이트 4 8.v로 저장을 할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파일 세이브 에스 게이트 4 8.v 여기서도 게이트 4a 입력은 그대로 ABCD고 출력도 ABCD 그대로예요. 대신 여기에 와이어 선언이 있었죠. 와이어 and 언더바 AP 와이어 and 언더바 CD O와 언더바 PC 그 다음에 and 언더바 AP를 위한 assign and 언더바 AP equal 그냥 A %B A and B가 됐죠. 그 다음에 assign and 언더바 CD 는 C %D 그 다음에 or BC는 B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그냥 Y 언더바 A는 and 언더바 AB 하고 and 언더바 CD를 and 이거 두 개를 오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 언더바 B에 대해서는 약간 같은 펑션인데 A and D를 앞에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1%하고 O와 BC 이러면 B와 C가 이쪽에 있고 AD에 대한 AND가 이쪽에 있고 그 결과를 AND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 해보고요. 자, 이제 또 시뮬레이션과 CSS를 위해서는 탑 디자인을 게이트 4 8.v로 이쪽에다 게이트 4 8.v를 올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소스에다가 add sources next add files gate 4 8.v finish 그리고 gate 4 8.v를 탑 디자인으로 밑에서도 gate 4 8.v를 탑 디자인으로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또 해보겠습니다. 플로우 내비게이터에서 run simulation 비헤비어럴 시뮬레이션 지금 화면을 보시는 건 게이트 4.v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run 비헤비어럴 시뮬레이션 하면 게이트 4 8.v 파일로부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 신호인 AND AP, AND CD, OR BC가 리스트에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TCL 파일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입력은 ABCD gate 4 my underbar gate 4.tcl에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수정 없이 my gate 4.tcl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my gate 4.tcl을 위치를 Ctrl C 해서 카피한 다음에 명령이 뭐였죠? 소스 Ctrl V 해서 gate 4. my underbar gate 4.tcl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OR BC, AND CD, AND AP 이렇게 개별 조작되어 있는 거를 중간 신호들에 의한 거를 볼 수 있었고요.
다음에 YA와 YB는 이렇게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 신호 와이어들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생성한 신호, 모듈 내부에서 생성한 신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RTL 회로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릴로드를 자, AND CD에 대한 신호가 여기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ND CD가 보이고요. 얘는 밑에 AND AB AB가 보이죠. 우와 BC는 여기 보이죠. 이렇게 네트 이름을 선택을 하면 보이죠. RTL 네트 리스트에서 또 거꾸로 위쪽에서 이 신호를 체크를 하면 YB0라 그래서 Y의 우어 쪽이 아닌, 즉 A와 D가 AND된 이 신호의 네트 이름이 Y_B0로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네트에 대해서도 얘가 신호 이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세시스를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out of synthesis out of dat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탑 디자인이 게이트 4A로 되어 있는데, 이 전에 마지막 신세시스 결과, 이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현재 신세시스 결과로서 갖고 있는 것이 게이트 4에 대한 신세시스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신세시스 결과가 최근 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신세시스는 옛날 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세시스를 다시 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세시스가 여기 보면 러닝 신세시스 디자인, 그래서 신세시스가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신세시스 그리고 프로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분명히 게이트 4A에 대한 신세시스 결과 회로입니다. 근데 중간에 신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트리스트에서도 보면 A and B, and AB, and CD 이런 신호가 네트리스트 상에서 없죠. 이거는 회로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얘를 LUT4 하나에다가 넣어서 처리하면 YA도 그렇고 YB도 그렇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중간 신호들을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신세시스 합성 툴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보면 굳이 뭐 중간에 AND AB라든가 이런 거를 뽑아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신호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은 출력 YA, YB만 뽑아냈기 때문에 그 내부 신호를 LUT4 하나로 YA에 대해서도 그렇고 Y_B에 대해서도 그렇고 LUT4 각각 하나씩 처리해서 신세시스 결과 회로도를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게이트 4.v랑 게이트 4a.v는 신세시스 결과가 로지컬하게도 동일한 기능이라고 했는데 신세시스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이상 게이트 4a.v에 대한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실습이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일 엑시트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X 닫기
Escape키를 누르시면 K2 Exit Vivado, 그래서 K 하면 신세시스 툴이 작업을 종료하고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 6강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강의 관련하여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inform@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 6강 진도가 내용이 상당히 많았죠. 6강에 대한 이론 부분과 실습 부분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특히 실습 부분 같은 경우는 교재나 이 동영상을 보지 않고 혼자 그 내용을 실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강의에 이어질 때 툴 사용하는 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설명은 다시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두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멀티플럭서 회로를 중심으로 베러로그 HTML 문법과 비바도 툴의 사용에 대한 좀 더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책을 미리 보고 예습해 두시면 다음 강의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이상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